그거보다 더한 거다 이거 요번 2022년 이제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거기 뭐 하러 가냐. 근데 이제 뒤에 딱 꼬리는 내리죠. 선수들에게 보이콧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를린 올림픽 때는요. 저기 진보 좌파들이 올림픽 보이콧하라고 막 압력 넣었었어요. 그때는. 보이콧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망가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진영이랑 다 결합하면서. 단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법은 뭐냐? 미국 기업이 베이징 올림픽에 광고 협찬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률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민주당 꼬라지예요. 아니, 내놓고 1936년보다 더하다며. 그럼 1936년에 미국의 진보, 미국의 좌파는 뭘 주장했냐? 베를린 올림픽 참석하지 말라라는 걸 주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고 막 압력 넣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자, 이 와중에 특이하게 월스트리트가 재미를 봅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국의 국내 자산운용사 절대 지배주주, 즉 50%보다 큰 지배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산운용사인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공상은행과 함께 51% 자기들이 지분을 먹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입니다. 5월 달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무려 얼마를 운영하냐? 9조 달러를 운영합니다. 잠깐, 9조 달러를 운영해. 근데 200bp야, 기본비가. 그러면 2%, 그러면 20%면은 9조 달러면은 9조 달러에 20%면 1조 8천억 달러.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800억 달러예요. 뭐가? 기본으로 그냥 돈을 불리는데 실패했던 기본 들어오는 게 1,8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익 난 거 곱하기 20%.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산운용사인지 아시겠죠? 블랙락이. 중국 건설은행과 함께 자산운용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산운용이라는 부분은 금융개방의 최후 단계에 속합니다. 우리 경우에도 IMF 이후에 됐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율화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DJ 노무현 때 돼가지고 그때 강남 돈 다루는 떼부자, 특히 특정 기업 출신들 떼부자가 무지하게 생겼어요. 그게 금융자율화랑 관계 있어요. 우리도 그 무렵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그 설립과 운영의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중국이 저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4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4단계까지 온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저거 옛날에 된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중국 지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 지배주주 지위 인정.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차이나가 만들어졌어. 그럼 골드만삭스 차이나의 50%보다 큰 주식을 50% 이상의 주식을 누가 갖냐? 골드만삭스가 가질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 단계. 저거 얼마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투자은행과 브로커리지 하우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거죠. 투자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 지배주주 지위 인정. 이게 최근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 지배 지위 인정이 된 겁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왜 중국이 갑자기 백기를 살랑살랑 들고 저 금융 개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첫째, 외환 압박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풀어버리면 자산 운용하는 데서 외환을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중국 자산 만지겠다고. 중국 내부 돈을 걷어갖고 자산 운용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자산 운용을 맡아가지고 중국 내부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외환 압박이고, 두 번째는 우한 연구소 유출설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니까 월스트리트에 동무들, 돈 다루는 동무들 SOS 보냅니다. SOS 메이데이 하고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게. 중국 공산당 월스트리트에 추파 던지다. 긴급 구조 신호 보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월스트리트가 저 긴급 구조 신호 보내고 야 공산당 구하러 가자 하고 막 돈이랑 막 할까요? 면허는 따두지만 돈 막 쏟아붓고 구하러 갈까요? 아닙니다.
돈은요. 부자인 사람이 돈이 더 부자인 사람한테 더 맡기러들 많이 와요. 내가 좀 위험해져. 다 빠져나가요. 돈 장사의 철학은 뭐냐? 상대방이 약해져. 더 약하게 패갖고 더 무릎 꿇려서 그때 완전히 장악한다. 이게 돈 장사의 기본 철학입니다. 월스트리트 아마 중국 더 팔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메이데이 구조신을 보냈다고 중국에 딱 달라붙어서 중국을 강화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저게.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과연 월스트리트가 뭐 혼란해서 야 중국 금융시장 이제 다 자율화됐어. 이제 돈 바리바리 싸들고 중국에 집어넣으면 돼 하고 가겠어요. 얼마 전에 알리바바 마흔 회장 작살내는 걸 봤는데. 마흔 회장을. 엔트그룹. 중국 최대 투자자.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화급한 거예요. 저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IMF 거치면서 IMF가 요구를 했어요. 저기 금융시장 자율화를. 처음에 IMF 터지기 직전에 IMF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제안하면서 너희가 금융시장을 자율화시키면 우리가 위기를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못하겠다고 브레이크를 최종적으로 걸은 사람이 누구냐? 이회창과 최병렬입니다. 최병렬. 그리고 보수 최틀러. 우리를 그렇게 IMF로 몰아넣는데 최고 1등 공신은 누구냐? 기아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조정 반대한 호남 정치 세력입니다. DJ를 중심으로. 김원기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IMF로 가는 벼랑 끝으로 경제를 밀어넣었고 그 벼랑 끝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YS입니다. OECD 가고 $10,000 가야죠. $10,000 갈래니까 환율 그거 저기 원화 가치 하락시키지 마세요. 하락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달러 바꿔서 막 물건 들어와서 팔면 돼. 거기다가 그때 이제 갑자기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생산성 향상이 감당 못할 정도로 임금 향상이 가팔라졌어요. 그 당시 그랬다고. 근데 원화는 국가가 YS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게, 즉 환율을 낮게, 달러 대비 환율을 낮게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벼랑은 YS가 만들고 벼랑 끝에서 굴려내린 건 DJ와 호남 정치 세력이고 마지막에 그거 막을 수 있었던 찬스를 포기한 건 이해찬과 최틀러, 최병렬이고 완전히 손발에 맞아서 IMF 가버리면서 한국의 한국사회가 IMF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엔 다 돈벌레가 됐잖아요. IMF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공동체적 유죄가 없어져 버렸죠. 살벌해졌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 중국이 우리는 그런 그 살벌한 죽음의 그 덫을 그 함정을 건너서 기어서 빠졌다가 기어 올라오면서 금융자율화가 된 거예요. 이게 저 정도로 큰 건입니다. 저 자산운용사 저런 건이. 중국은 왜 그랬을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린 거예요. 몰려서 월스트리트에 중국 공산당이 구조 신호 보낸 겁니다. 구조 요청 신호. 메이데이, 메이데이. 침몰 중, 침몰 중. 제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다. 제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의 블랙락이다. 좋죠. 저희 잘하겠습니다. 면허 따도 더 꼬라박히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좀 봅니다. 자, 바이든 중동 불장난의 결과는 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미국이 반유대주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왜 생겼는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저 빨간 게 반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은 악마.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유대인 키파라 그러나 머리에 이렇게 쓴 거. 수염 기르고 검은 옷 입고 이거 두려 패요. 유대인은 악마다 이거야. 신문 언론에서 저런 분위기를 많이 잡아요. 왜 저런 얘기가 나왔냐. 이스라엘이 가자 진압했다고 저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11일 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퍼부은 로켓포, 박격포, 미사일이 거의 5,000발입니다. 그 얘기는 안 해.
이스라엘 진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는데 간만 맞고 자빠졌어요? 그 얘기는 안 해. 진압한 그것만 딱 보여줘. 그 이스라엘 죽일 놈, 유대인 죽일 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 그럼 하마스는 왜 그런 도발을 했냐? 하마스 도발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거 반대하고 있거든. 이란 그 JCPOA 복귀. 너희가 감히 반대를 해? 너희가 감히 반대를 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네. 그 하마스 도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왜 반발했냐? 바이든이 불장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바이든이 이란을 JCPOA로 복귀시킨다. 이것도 발음도 뭐 JOPCA? 나 같은 사람도 떡하면 JCPOA가 이름이 나오는데 JOPCA. 저것이 치매 환자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불장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란을 살려주겠다고. 왜 이란 살려주려고 그래? 시진핑한테 한 상 차려서 바쳐야 되는데 한 상 제일 근사하게 차릴 수 있는 게 이란 살려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살려주겠다고 불장난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반발하죠. 야, 트럼프 말기에 아브라함 어코드에서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화해 무드야. 근데 왜 쟤들 페르시 이란 애들 겁상실한 극단적 시아 무슬림을 왜 살려주냐? 갑자기 바이든 너 지금 뇌물 먹었냐 이란에? 오바마가 뇌물 먹었냐? 이러고 이스라엘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반발을 뒤에서 박수치고 있죠.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발했어요. 그럼 반발하니까 하마스가 저거 겁없는 놈들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야 조져. 로켓 슉. 박격포 슉. 미사일 슉. 4,000발. 10일 동안. 이스라엘 맞고 가만히 있나? 야 가자 때려. 그래도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했어요. 가자 때려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가자 때리면서 거기에 다 일부러 그러니까 흩어져라 방송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심지어 요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방송하니까 이스라엘 쪽이랑 통화를 해요.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간 좀 늦춰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늦췄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그거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그 사실인지 농담인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자 최소한의 피해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문맥 싹 걷어버리고 그 가자의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신문에 막 불나는 건물만 찍어가지고 딱 내면은 이스라엘 죽여, 유대인 죽여 하고 튀어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유대주의를 미국의 700만 명입니다. 미국 700만 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당할 때 또 유대인들이 다 민주당 핵심 세력이에요, 이게. 민주당에 원하는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갑자기 미국에 말하자면 리버럴 좌파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게 된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 도끼로 찍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원래 옛날에는 이스라엘 편 많이 들어주고 유대인 편 많이 들어준 게 민주당이고요. 공화당은 야, 우리 미국의 힘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냐. 그런 식의 고립주의였었어요.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유대인 박살내는 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저게 밑바닥에서 깊은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이든이 진핑이 형한테 한 상 차려주려고 이란 살려주려고 그러다가 미국 정치 문화 자체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당수가 진보 리버럴 그 좌좀에서 탈출해 보세요. 그 중에는 학자, 변호사, 언론인, 예술가, 헐리우드, 금융, 그 다 있는데 그 안에. 그 중에 일부라도 탈출해 보시라고. 좌좀 빠이빠이. 우리는 보스로 갈 거야. 그걸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국에 지금 김대중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혀 없이. 바이든과 미국과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정치 내전 중인데
어느 미국이랑 뭔 동맹했는데? 참 한심한 거예요. 우리 김대중 씨 공부 좀 하세요. 연세도 드셨지만 공부 좀 하세요. 돋보기 끼시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국 여성 정치평론가 캐롤라인 클릭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죠. 이 사람 한 말 보세요. 살벌한 말 합니다. 의회의 좌파들 또한 좌경 빅미디어는 최근 유대인에 대한 박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양손에는 유대인의 피가 그득 묻어 있다. Blood on your hands. Jews' blood on your hands. 네 양손에 유대인의 피가 다 묻어 있어, 이 자식들아. 너희 학살자야. 이 소리예요. 그들은 미국 전체를 반유대주의 국가로 변환 중이다. 하마스는 11일 동안 이스라엘에 4,300발의 로켓 미사일 박격포를 쐈다. 이 여자 말 안 한 거 있죠? 차마 부끄러워서 말 안 했을 겁니다. 하마스가 자기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어울려 사는 지역, 특히 그게 어디에 많냐면은 그 웨스트뱅크에 많거든요. 그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포그럼해라. 길거리에서 때리고 지갑 뺏고 발길로 차고 여자 같으면 질질 끌고 가서 강간하고 길거리에서 포그럼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오달 때렸다고. 그 얘기는 저기 지금 캐롤라인 클릭은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도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은 유엔 인권이 조사 대상이 될 참이고 미국 주요 언론의 종사자들은 유엔의 이러한 조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면 좌파로서 유명해질 수 있게 됐다. 유대인을 비난하고 증오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과 관료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통렬한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미국의 진보를 가르쳐서 니들은 히틀러 같은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 제목이 성경을 불태우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세상이랬잖아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을 대표 선수로 내놓은 진보 세력에 대해서 김대중 씨 똑바로 들으세요. 미국의 양식 있는 여성 평론가가 니들은 양손에 유대인의 피가 가득 묻은 히틀러 같은 자식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씨 공부 좀 하시죠. 자, 미국이 얼마나 지금 내전 중인지 보세요. 이건 이제 왼쪽 거는 보스니아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고요. 오른쪽은 어디 미 영사관인데 미 영사관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미국 깃발 아래 저렇게 Black Lives Matter 깃발을 달았잖아요. 저게 뭐 꼴이래요. 영사관에 다 저렇게 깃발 달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또 공화당에서 법을 발의를 했어요. 해외 영사관 대사관에 미국 국기 외에 정치 색깔이 있는 깃발은 못 단다. Political flag, 정치 캠페인을 위한 깃발은 못 단다. 라는 법을 지금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BLM 깃발을 두고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BLM은 어떤 상태냐? 다시 2019년 BLM 지지율이 뭐 5%, 6% 그래. 거기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인가 어디 BLM 그 지역 지도자는 BLM 나 이거 구역질 나서 더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지저분한 진실, 어글리 트루스를 내가 말하겠다 이러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BLM이 그 했던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그 경찰청에 숨진 여성이 있어요. 그 여자가 남자친구랑 같이 동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이 덮쳐서 남자친구를 쏜다고 쏴다가 여성을 숨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한 2개 있는데 그 여성들의 가족들이 BLM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라고 이번에 발표하고 나왔다고. 제 BLM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바이든은 BLM 깃발을 전 세계 영사관에 다 날리세요. 라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저게 왜 저러냐. 저게 유치찬란한 거예요. 뭐냐면 바이든이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지금 내년 중간선거 이제 위험성도 다가오고 있고 몰리니까 미국은 우리
진보, 좌파, BLM 같은 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명령 때리면 전 세계 영사관, 대사관의 BLM 깃발 쫙 성적이랑 같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아니에요? 위치찬란한 메시지죠. 그럼 저거 보고서 동요를 안 해요? 천만에 저거 보고. 야, 쟤들 미쳤구나. 자, 김대중 씨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정상이에요? 한미동맹이 BLM 동맹입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요. 바이든은 BLM이네. BLM이든이네. 김대중 씨 당신이 말한 한미동맹 BLM 동맹이네. BLM이 뭐요? 조지 플로이드 뭐요? 처음에 경찰이 왜 접근했어요? 중국에서 인쇄됐다고 생각되는 20달러 위조 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인데 마약 상습 중독자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실려간 게 여러 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중에서 마약 과다 복용 상태로 충분히 짐작될 만한 양의 마약이 나왔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약이 나오면 그 상태, 그 과다 복용 상태이면은 그러니까 산소 부족 질식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산소 부족 질식이 온 게 아니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산소 부족 질식이 왔다라고 생각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시 재판 계속 그걸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유조집회범에 마약범에 마약 상습 중독에 마약 상습 과다 복용을 하고 경찰에 체포될 때 계기고 그 누른 거는 경찰 매뉴얼에 의해서 누른 거예요. 그 매뉴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걸 성자의 반열에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과의 한미동맹이라는 건 뭐냐고. 악마의 동맹 아니야. 단지 그거조차도 싫다고 도리도리 고개 짖는 저기 그 문재인은 머리카락을 꽉 잡아서 끌어다가 끌어앉혀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다 들이밀은 아젠다는 바이든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 공화 구주류 아젠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그나마 한반도가 좀 위험해지긴 했지만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정신머리 없는 바이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공화 매파가 국방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을 복원해냈다. 이렇게 평이 나와야지 바이든이 한미동맹을 복원했어? 혹은 국방부 매파가 한미동맹의 틀 안에 문재인을 가둬버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김대중 씨 공부 좀 하시죠. 은퇴하시든가. 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대. 미국 정치내전 BLM 깃발을 전 세계 영사관에 도배를 할 정도로까지 악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급하면 저런 유치찬란한 짓을 저지르겠어요. 중국은 얼마나 화급하면 우리가 IMF 지나서야 한 그러한 금융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 자산운용사 개방까지 갔겠어요. 이게 이 정도로 세계가 세 축, 보스 축, 글로벌리스트 축,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축, 이 세 축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좀 정신없는 지금 갈등과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가하게 한미동맹이 바이든 가까이에서 복원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지 지금 정치내전이 얼마나 살벌한지 얘들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저질러요. 미국은 제한군인회가 굉장히 큰 재단입니다. 굉장히 큰 단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은 항상 군사력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군인 출신들에 대한 복지, 치료 이런 게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요. 그걸 다 이끌고 있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베테런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 베테런스 어소시에이션의 사명, 모토에 이게 나옵니다. 제한군인이, 그러니까 우리 제한군인회는 제한군인이 된, 즉 제대한 우리 제한군인회는
제대한 남성 여성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전투를 견뎌낸 남자들과 그들의 미망인들과 그들이 남긴 고아들을 보살핀다는 링컨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1861년 이 사람이 이게 이제 1864년에 선거 두 번째 대선을 치르고 1861년에 취임을 해요. 1861년 초에. 1865년 초에. 1865년 초 세컨드 이너그레이션, 그러니까 두 번째 취임했을 때 연임 취임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미기기 직전일 거예요. 65년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니까. 남북전쟁. 많이 죽었거든요. 인구의 3%쯤 죽었으니까. 물론 남북 합쳐서 3%니까 북쪽만 해도 뭐 한 6분의 1, 말하자면 한 1%, 1.5% 죽었단 말이에요. 인구에. 우리로 치면 5천만 인구가 3천만 대 2천만으로 갈라져서 싸웠고 5천만 인구 중에 150만이 죽었는데 북부에서 한 50만 죽고 남부에서 한 100만 죽은 거예요. 150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인구의 3%. 그때 60만 죽거든요. 미국 인구 20만일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견뎌낸 남자들과 그들의 미망인들과 그들이 남긴 고아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라고 링컨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사 때. 그리고 그 링컨의 약속, 링컨스 프로미스 인용을 했어요. 저거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 왜냐? 왜 그 남자가 나오냐 이거 남자가. 마치 여자는 안 싸우고. 아니 역사적 사실인데 미국 남북전쟁 때 여군 있었냐? 여군 없어요. 그땐 여자들 투표권도 없어요. 여군이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남자의 사명이에요. 그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배 터져서 죽고 팔다리 끊겨서 죽고 죽는다고요. 그러면 그 남자가 죽어버림으로써 거기 미망인이 남고 거기 고아가 남잖아. 혹은 유복자가 남고. 이거를 국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그 링컨의 말을 인용까지 밝혔다고. 링컨의 약속이라고. 그리고 우리 제한군인회는 그 정신을 받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링컨의 약속 자체를 말을 바꿔라 이거예요. 거기에 남자라고 표시된 거 바꿔라. 이 정도로 얘들이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대판 싸움 났어요. 거기에 또 공화당 의원들도 바꾸라고 박수치고 있어. 자, 이 정도로 미국이 문란하게 망가져 있고 아주 정신과 문화의 영역까지 깊은 차원에서 심오한 차원에서 근본적 차원에서 정치 내전과 정치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무시를 하고 그냥 한미동맹을 얘기해. 조선일보 문 닫으세요. 너무 창피하지. 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난세죠. 난세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은 뭐냐? 정치가 발달하고 정당이 발달하려면 종교단체가 신앙을 하는 신앙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건실해져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저희가. 지식인이 통찰력 있고 용감한 그 유의미한 정보와 지적 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약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이, 민초가 지역에서 유권자로 모여서 표를 조직해내고 같이 뜻을 통하고 정치인한테 압박을 넣고 정치인을 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화가 없어요. 약해요. 따라서 정당이 개판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당대표 된다 그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당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신앙 커뮤니티 쪽이 좀 튼튼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을 수만도 없고 지식인들이 비리비리하다고 무능력하다고 경멸하고 있을 수만도 없어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민이 모이는 겁니다. 시민이 각성하고 우리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